인터넷 닉네임은 뽀빠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이유는 한 가지, 제가 뽀빠이라고 하는 과자 있잖아요. 라면 땅.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 생일 선물로 주기적으로 이제 라면 한 박, 뽀빠이 한 박스씩 선물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그쪽을 이사간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있는 마트에, 조그만 마트에서는 뽀빠이를 팔더라고요. 제 오늘 드릴 말씀은 영어에 관련된 얘기고, 제목을 그 사이트에 올라오니까 영어랑 뭐 매치해질 수 없는가 뭐 이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영어랑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거고, 제 소개에 대한 깔때기는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포인터가 있어야 되고 이랬는데 저랑 동고동락을 하던 맥북이 그저께 사망을 하면서 XP, 우리 아들이 쓰던 맥스피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용을 급하게 만들고 이러더라고. 원래 있던 거를 이렇게 컨버트하고 이러더라고. 좀 준비를 깜빡이니까 포인트 안 갖고 왔거든요. 좀 시작해볼게요. 오늘 할 내용은 크게 이제 물음표를 갖고 있는 영어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C+.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C+인데 뭘 얘기하는 걸까요? 10세 이상. 자, 얼굴 표정 좀 피세요. 토요일날 이 상황같이 시간에 추운 영하 16도 이 날씨를 뚫고 왔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지금 썩어 있어요. 녹화하는구나. 녹화하면 언어 순환을 좀 할게요. 약간 굳어 있으니까 지금 얼굴 좀 피시고 편하게, 우리 나눔 모임에서 다 이렇게 편하게 할 거잖아요. 뭐 얼굴져서 해도 되고 이렇게 앉아서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편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C+. 얘기하고 싶은 거는 10년 내내 당신이 혹은 우리가, 내 자신이 영어의 초보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영어의 초보가 아니다. 난 초보가 아니에요. 난 외국인을 만나면요, 제 얘기를 다 100% 얘기할 수 있고요. 외국인하고 일할 때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 있나? 있어요? 드물게 좋아요. Twelve years. Do you can you give a talk in English in front of these other guys?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영어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는 절대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왜 초보냐? 자, 이게 뭐죠? 오렌지. 맞았습니다. 오렌지 아니고요. 어린지입니다. 2009년에 그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잘 얘기 못했는데 이명박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했던 인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렌지가 아니고 어린지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건 오렌지가 아니고 어린지인데, 간단하게 만화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생활의 참견이라는 하는 만화에서 발췌해봤는데, 어떤 영화 담쌓고 있던 사람이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디랭귀지 하나 믿고 이제 영화에 그 공항에 갔죠. 마중 나온 친구를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덤벼듭니다. 경찰이 이제 뒤에서 영어로 좀 같이 좀 가시죠라고 얘기했겠죠. 알고 마약 감시반이었습니다. 가방 검사를 하겠죠. 가방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쥐포가 나왔죠. 원래 그 가방에는 음식물을 가져갈 수 없게 돼 있어요. 했더니 설명을 해야 되죠. 쥐포 해가지고 마우스, 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 담당하는 마약 검사관은 멘붕이 왔고 쥐고기, 쥐를 먹는 사람으로 되면 오해는 풀렸다라고 하는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그냥 자, 제가 드릴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이 뭐 책선전은 아니고 오성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은 10년 내내 초보인 당신을 위한 책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됐고요. 자, 거기에 그 책에 있는 몇 가지 황당 QA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초중학교부터 보통 영어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나이가 보통 제가 아들을 이제 애를 키워보더니 한 5살, 6살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초중학교부터 시작한 지 한 10년은 됐는데 왜 영어가 안 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조용히 이런 거 싫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막 던지세요. 그냥 깔때기 막 대시고. 영어를 배운 지 10년 됐으니까. 열심히 안 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주 쓰지 않아서? 자주 쓰지 않아서. 예, 좋은 말씀이시다. 그냥 10년 동안 우리가 영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10년 전에 그냥 시작했던 걸 뿐인 거지 우리가 10년 동안 쭉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안 넘어가? 몇 년 동안 영어학원 꾸준히 다녔는데 뭐 토익 다니고 뭐 요즘 탭스 뭐 다니고 왜 영어가 안 늘죠? 혼자 해봐야 별로 정말로 해봐야지 늡니다. 우리가 쓰는 영어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내용은 제가 그냥 한 내용의 일부랑 그 다음에 그 키노트 사용자 그룹이라는 데에 있는 조은사가라는 분이 했던 내용을 제가 일부 해왔습니다. 쓸 수 있게 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드릴 내용 중에 영어를 뭐 잘할 수 있다는 영어를 이제 하면서 몇 가지 팁들,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첫 번째, 여러 가지 영어에 여러 가지 이제 파트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 처음에 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 이 4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막 넘어가요 이게. 잘 된다. 자, 처음에 listening은 들어서 아는 게 아니야. 넘어갔으니까 들어서 아는 게 아니야. 알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운이 좋게도 이제 제가 군대를 다녀왔어요. 옛날에는 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대충 연배가 나와서 그런데 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면 5시에 보람찬 하루 일을 끝나고 퇴근을 하면 영어학원을 다닐 수가 있었어요. 영어학원을 다니고 마침 복학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 별표에 보이는 옥스포드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이 나라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제가 준비를 할 때 미국을 가고 싶어도 미국은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군인한테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요. 다른 나라 군인에게는 군인 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광희도 군인이에요. 파리가 세이듯이.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었는데 지금 물가 굉장히 비싸지만 그 당시 물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있었던 옥스퍼드가 여기 있고요. 이 지도에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유명한 도시들이 있죠. 영국에 있는 유명한 도시들. 제가 뭘 했을까요? 여기서. 리버풀이 보이고요. 노리치가 보여요. 맨체스터가 어디 있나요? 저기 있네요. 볼튼도 있네요. 볼튼도 있고요. 사우스햄턴도 있고요. 런던도 가까워요. 저는 거의 주말마다 EPL을 돌아다녔어요. 시즌 티켓 해가지고. 물론 그땐 굉장히 옛날이라 베컴이 새내기일 때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게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거기서 들었던 몇 가지 단어 중에 here to go 무슨 뜻이죠? 이 정도는 다 알죠, 그죠? 그렇죠. 여기서 먹을 거냐, 뭐 가져갈 거냐. 이건 이제 보통 식당에 가면 그냥 바로 앉더라도 물어봐요. 앉아서 주문하더라도 보통 물어보죠. 싸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먹을 거냐. 이런 거. 근데 이거 알아야지 들려요. 그냥 이것만 딱 들려서 아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런 게 있었어요. People are plastic. People are plastic. 뭘까요? 현금 아니면 카드? 처음에 아셨어요. 마트에 가서 뭘 물건을 사면 포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paper or plastic이라고 물어보는 거는 종이백에 넣을 거냐 아니면 우리식으로 비닐백에 넣을 거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비닐백 전혀 안 쓰는 단어죠. 자,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를 N모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플라스틱. 여긴 아무도 그 우리가 얘기하는 비닐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전혀 설명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그러니까 몸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스피킹에 대한 얘기 조금만 좀 드려보면 스피킹의 최대의 적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굉장히 큰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처음에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처음에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면 잘 못하죠. 그리고 스피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셀 수 없이 인풋,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한 번에 아웃풋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야후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본사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토크를 하나 해달라고 1시간 조금 안 되는 토크를 50분 토크, 10분 뭐 하는 토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도 멘붕이 왔죠. 어떻게 50분 동안 그 50분 동안 할 것인가 또 중요하고 뭐 내용은 뭘 할지 대충 얘기된 게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멘붕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각 장 넘어갈 때마다 뭐 파워포인트 같은 데 밑에 이제 스크립트 만들 수 그런 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할 내용들을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본사에 있는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멘토분들하고 같이 계속 리바이즈를 해가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주고 이게 괜찮은 표현일까?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를 계속 했어요. 한 달 반 가까이를 계속 쉴 새 없이 연습을 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해서 딱 발표를 하러 딱 갔더니 지금 이 공간에 한 10배쯤 되는 공간에서 사람도 이거에 10배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멘붕이 왔죠. 만약에 제가 연습을 안 했으면 아마 진짜로 나는 물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근데 제가 연습을 제 생각에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안 보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했어요. 거기 뭐 있던 사람들이 그 CEO, CTO, CIO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들, 그 회사에서 유명한 개발자들 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내 토크를 얘기하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이렇게 잘 됐었어요. 그 다음에 유의할 것 중에 하나, 발음. 여러분 발음 좋으신가요? 영어 공부를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이제 스피킹 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하는 것 중에 발음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사람들이 내 발음을 상대방이 못 알아듣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몇 분 끄덕여요. 대부분 다 끄덕일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끄덕였어요. 실제로 안 끄덕였지만. 자,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드입니다. 빅뱅 티어리. 못 보신 분들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추드리는 미드 중에 하나고 파일로 또 녹음되고 있네. 파일로 제가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자, 여기 동그라미 친 잘 안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친 이게 라즈라고 하는 라즈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인도에서 태어났고 이제 여기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해서 뭐 박사학위 받고 이제 지금 뭐 천문학 무슨 연구소에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나와요. 자, 인도 사람들이랑 영어를 해보면 골 때립니다. 제일 좀 제가 흉내를 좀 내보자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야후에서 일했던 제 포지션이 뭐였냐면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였는데 전 세계에 있는 서버들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엔지니어 그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이제 시간차가 나다 보니까 시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밤에도 이제 인도에서 하고 그 낮의 시간은 뭐 한국에서 대신해주고 이렇게 관리해주는데 그 인도는 이제 우리나라랑 4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을 같이 많이 하는데 서버가 죽어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다운투빙 해가지고 뭐지? 다운투빙이래요. 다운투핑이에요. 이건 굉장히 쉽게 알아들 수 있는 거고 인도식 영어는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어요. 발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그 미국 사람들이 아니면 그 본토 네이티브들이 이해하기에는 제일 쉬운 말이 인도 영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발음보다는 억양이다. 인터네이션.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준말은 억양이 어떠냐면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가요. 인터네이션이 높낮이가 없어요, 우리말은. 하지만 인도식의 영어는 인터네이션이 있어서 굉장히 알아듣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 중에 경상도 사투리가 인터네이션이 많아요. 그래서 경상도 출신
있던 분들은 그 인터네이션 때문에 더 알아듣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물론 발음도 중요해요. 발음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지만 말을 연습을 할 때 발음을 신경 쓰는 시간에 인터네이션을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발표 준비하고 있다 했잖아요. 발표 준비하는 이 한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이 인터네이션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할지에 대해서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게 중에 하나가 중국 사성이 있잖아요. 사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영어를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같은 교육 수준이나 같은 그런 거에 비해서 말할 때 어떤 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인터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잘 해보시려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얘기한 걸 들으세요. 자기가 녹음해요. 그렇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들으면 웃음이 안 나와요. 처음에 웃음이 나와요. 다시 들으면 웃음이 안 나요.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생각이 들 거예요. 계속 연습하세요. 계속. 아까 정말 수십 번의 연습을 해야지 제대로 된 게 한 번씩 나올 수 있거든요. 스피킹을 잘 하시려면 연습을 하시고 그 중에 억양을 좀 유의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라이팅. 쉽게 쓰는 글이 잘 쓰는 거예요. 자, 어릴 때 이제 글 쓰는 법 하는 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갑자기 없어지네. 처음에 우리가 글 쓸 때 어떻게 썼나요? 제일 처음에 그림 일기 썼죠. 그 다음에 일기 썼죠. 아니 뭐 독후감도 쓰고 논술도 쓰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글쓰를 잘 쓰기 위한 스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어를 라이팅하는 거는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우리 수준은 그림 일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논술 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어가 초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연 우리의 영어 수준이 네이티브의 영어 수준이라고 맞추면 우리가 만약에 뭐 30살이다, 25살이다 생각하면 우리 영어로 하는 나이가 영어의 나이는 우리가 몇 살쯤 될까요? 2살? 2살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영국에서 했던 분의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몇 살 정도 영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홈스테이를 했으니까 그 집에 이제 애가 셋이 있었어요. 10몇 살짜리 남자애 하나, 10살짜리 여자애 하나, 5살이나 6살짜리 꼬마애 하나. 근데 저는 하숙하면서 이 위에 애들이라고 참아 놀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아니면 5살짜리랑 계속 놀았어요. 내 언어 수준은 7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24시간 자는 시간 뺀다고 치면 16시간은 영어에 노출돼 있어요. 영어라고 하는 그 언어에 노출되어 있는데 16시간 우리는 하루에 영어 몇 시간 정도 노출할까 어릴 때부터 기껏해 하루에 2시간? 많아야? 자, 그럼 물리적으로 시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물리적인 나이는 뭐 20대, 30대, 40대도 이게 40대라고 치지만 영어에 의한 나이는 우리는 10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린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요. 물론 어느 파트, 예를 들어서 독해, 뭐 단어, 문법 이런 거는 비슷할 수 있죠. 그런 건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파트들, 뭐 읽기, 말하기, 쓰기 이런 몇 가지 파트들은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가요. 그거를 인정을 하시고 처음에 나는 글쓰기 잘하고 싶다, 나는 영어를 잘 쓰고 싶다 해서 논문을 써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일기를 써보세요. 영어로 일기 써보세요. 정말 일단 써봐요. 나중에 읽어보면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써보고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팁 같은 것 중에 하나는 혹시 메모하시는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메모하는 습관을 하실 때 영어로 쓰세요. 그런데 에버노트에다 주로 이제 메모를 하는데 물론 내가 생각하는 그 내용을 정확히 못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 정확히 못 쓰죠.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거 뭘 메모를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요. 처음에는. 하지만 계속
그런 습관을 들여서 하시다 보면 한 6개월 정도 안에는 이게 내가 글 쓰는 습관이 많이 나아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나 뭐 이메일은 이제 쌍방간에 하는 거라 조금 그럴 수 있고 블로그 같은 거 물론 남들에게 보이기 좀 귀찮으시면 그냥 자기만 보시도록 하시던지 그래서 그런 글 쓰는 습관들을 하루에 한 편 정도는 좀 빡실 테고 일주일에 한 2-3개 정도는 쓸 수 있는 습관들을 한번 해보고 저는 운이 좋게도 야후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으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국적은 미국인데 한국인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지만 대부분 다 영어로만 일을 해야 되는 환경이어가지고 운이 좋게도 영어로만 이메일을 썼고 메신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죠. 어쩔 수 없이 써야 됐다 보니까 늘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메일 같은 거 한번 영어를 한번 써보기 시작하세요.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개소리 할 거. 너 미쳤냐? 이게 뜻은 맞을 것 같냐? 얘기하는데 처음에 그냥 써보세요. 써보시면 어느 순간 자기가 발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글쓰기에서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어떤 단어가 기억이 안 나죠.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우리의 어휘, 보캐블러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확하게 그 딱 맞는 단어가 물론 영어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쓸 때 중요한 것 중은 그 정확한 그 단어를 못 쓰더라도 그거에 맞는 거를 내가 아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풀어서 설명해서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뭐 가장 쉬운 예로 뭐 이모 고모 생각 안 난다. 그냥 엔트죠 엔트.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갑자기. 하지만 그거 그냥 쉽게 풀어 쓰는 거죠. Sister of my father. 그냥 풀어 쓰면 돼요. 그럼 이해할 수 있죠. 그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면 그걸 풀어 쓰는 습관을 하셔서 쉬운 단어들로 풀어 쓰는 습관을 하게 되면 뭐 좀 문장은 길어질 수 있겠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영어 사전 같은 거를 이용을 최대한 적게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 쓰기 하면서 주시고 혹시라도 사전을 쓰실 때 영한 사전은 쓰지 마시고 한영 사전 쓰지 마시고 영영 사전을 쓰시길 권장을 드려요. 영영 사전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꼭 책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책 선전 좀 했는데 영영 사전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영어를 한 단어를 풀었을 때 그 풀어 쓴 단어의 조합이 그 단어가 2,000 단어인가 안에서만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들로 설명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단어를 한번 서점에서 영영 사전을 한번 보세요. 그 단어를 설명할 때 쉽게 아는 단어들로만 그 단어를 설명하게 돼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단어 설명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면 그거는 다른 글씨체, 이탈릭체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모든 영영사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영영사전으로 필요를 찾으실 게 있으면 영영사전으로 찾아보실 걸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어서 그 단어가 적당하게 생각이 안 나면 풀어서 하시는 버릇을 들이면 금방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리딩이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서도 이해 못하는데 뭐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글,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권장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 책 좋아하시잖아요. 책 이제 영어로 된 걸 리딩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몇 가지 팁들이 있는데 한글과 영어를 둘 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천주교를 다니고 있는데 뭐 교회인지 천주교인지 상관없이 어쨌든 다니시는 분들은 영문 원서 바이블을 한번 보시고 그거랑 그거에 번역된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번역된 거는 그래도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이 번역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문 원서랑 영문 바이블이랑 그다음에 번역된 거를 같이 보시다 보면 해석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거 하는 데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 뭐 바이블 읽기 쉽지 않거든요. 영문이 한글이든 성경 읽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주는 게 이제 해리포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해리포터 책이 굉장히 뭐 재밌기도 하고 한데
안 읽어보셨으면 뭐 혹시 한글로 된 걸 읽어보셨으면 그냥 어차피 그 스토리가 다 알잖아요. 스토리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책을 읽게 되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모르는 표현들도 많고 모르는 단어도 굉장히 많겠지만 뭐 쫙쫙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한번 해리포터 다 읽으셨다면 여러 번, 안 읽어보셨다면 동시에라든지 아니면 번갈아서든지 좋은 방법들에서 읽어보시는 한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돼 있는 그 영어로 된 책, 그다음에 그 한글로 번역된 것 책,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거나 뭐 번갈아 읽어보시거나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뭐 제가 아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추천해 보셨는데 저는 안 해봤어요. 못할 것 같아요. 영어는. 저는 해리포터 말고 뭐였지? 스티브 잡스 책 뭐죠? 전기? 이 두꺼운 거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거. 스티브 잡스. 네, 그걸 읽었어요. 원서랑 번역된 거랑. 근데 번역된 건 조금 읽다가 못 읽겠더라고요. 못 읽겠는 게 그게 거기 번역기 뭐 이상하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를 읽다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문맥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번역하다 보면 놓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기 실력에 맞는 걸 너무 처음부터 무슨 논문을 읽겠다는 둥 뭐 이렇게 하시는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내 수준 몇 살? 10살 정도 10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조금 할 줄 안다 그러면 한 11살 아니다 난 영어 잘 못한다. 제가 원래 저번 달에 데리고 오려고 했던 사람이 독일이니까 슬로바키아인가 이런데 그 친구가 자기네 나라에서 우분투 사용자 모임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로 발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잠수 탔어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언젠가 한번 연락이 되면 데려와서 그 친구에게 발표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 친구 뭐 얘기해서 얘기했죠. 어쨌든 자기 실력에 맞는 거. 뭐 나는 그 친구 만약에 데려와서 영어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딴 데 볼 거야. 안 올 거야. 그 정도 수준이라면 조금 쉬운 거. 초등학생 책 내가 본다고 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도 이제 애가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그 학교에서 그 원어민 선생님하고 하는 무슨 책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수준만 해도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이제 대학교 교재, 물론 원서 된 거 이제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거 말고 소설이라든지 좀 뭔가 심각한 사고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것들, 철학서라든지 이런 거 읽다 보면 안 넘어가요. 책장이 앞에만 시커멓게 되고 좀 말이 많았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아니까 들리는 거죠. 처음에 플라스틱 앤 페이퍼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들리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다. 비닐백 콩글리시입니다. 브로큰 잉글리시. 최악의 점은 두려움이고 쉽게 쓰는 분이 잘 쓰는 말이고 그다음에 리딩이 안 되면 다 안 돼. 이건 이제 그 책,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책 있잖아요. 거기에 있던 내용들 중에 일부분만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내용들만 몇 가지를 발췌해 왔어요. 그 책은 이미 절판돼서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프랙티컬 팁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 뭐냐하면 뭐 연배들이 좀 다양해서 좀 그렇지만 원래 제가 있던 토크는 지금 몇 번 여러 번 했는데 뭐 회사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대부분 좀 나이가 한 30대쯤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토크였기 때문에 한 영어를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계기가 있어서 터지게 되면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조금의 막 터지는 요거를 위해서 조금 자기를 재촉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충분히 역량은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안 써먹어서 그렇지. 영어를 배우기 제일 쉬운 방법, 영어를 말하기 제일 쉬운 방법,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세요. 이태원에서.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제 회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한 3년쯤 지나니까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군사로 갔어요. 그 친구의 영어 잘하는 비결, 여자친구를 정말로 영어 외국인을 사귀었어요. 물론 나중에 깨져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였어요. 이태원에서 외국인 여자친구 사귀는 거. 그 자신감 가지시라는 얘기랑 그다음에 하나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자 이분 누군지 다 아시죠? 로버트 할리랑 이달로 시작했던 이분 외국인이죠. 자 이들 분이 하는 한국말 다 알아듣죠 우리는. 예. 자 근데 이분이 쓰는 말들이 정말 문법에 맞나요? 100%? 우리가 쓰는 어법에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발음이 뭐 발음이나 어법 이런 거 뭐 아까 했던 억양 이런 거에 맞나요? 뭐 뚝배기 한잔 하실 게 광고에서 그렇게 사투리를 쓰는데 광고에서 사투리 쓰면 안 되죠 보통은.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자 이분이 얘기하는 말 우리 알아듣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뭐 조금 발음이 좀 틀리던 어양이 틀리던 단어가 정확치 않던 그 반대에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표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면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려고 못 알아들으면 다시 물어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한 가지 공통 주제가 있잖아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키워드들. 그 키워드들만 나열하다 보면 대충 다 이해가 들어요. 상대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그렇게 뭐 같이 말하다 보면 못 알아들으면 지 손해지. 난 그냥 내가 얘기할 거 막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지가 못 알아듣는 거지. 뭐 나는 얘는 얘기할 거 다 했는데 뭐. 라고 자신감 가지고 막 하세요. 그러면 어렵진 않습니다. 조금 느껴지셨나요? 조금? 조금? 원래는 키노트로 만들어가지고 원래 몇 분이 사망만 하지 않습니까? 원 라스팅 하고 멋지게 딱 나올 텐데. 자, 아까 영화 씨가 얘기했지만 외국계 회사에서 제가 이제 제 경력 중에 외국계 회사가 한 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외국계 회사에서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혹시 일해 보시면 제가 거짓말 쳐도 모르겠네요.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고. 외국계 회사에서 일한다는 건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뭐 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의 차이점이라는 건 이런 거죠. 위에서 이거 해라는 거에 대해서 외국계 회사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요라고 하면 아 그렇네 내가 잘못했다 다시 그래 미안하다 다시 해 다른 걸로 해 그래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걸 못하면 그건 능력이 없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해서 한 가지의 뭐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막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칠판에다 막 그려가면서 막 결정을 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합리적 의사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정, 뭐 가이드인지 레귤레이션, 프로세스 이런 게 딱 정립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대로 움직이면 돼요. 뭐 따로 그게 문서화가 그리고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냥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계 뭐 내가 휴가를 어떻게 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휴가는 어디 딱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 휴가는 며칠 있고 이걸 통해서 누가한테 신청을 하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어프로브를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문서가 딱딱딱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기 좋죠.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삼죠. 그래서 뭐 옷도 인포멀하게 입어도 되고 자유롭게 입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출퇴근 시간도 조금 자유로워도 되고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삼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에 조금 다른 게 수평적인 문화 조직을 갖고 있어서 몇몇 디렉터가 우리말로 이사가 될 거고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식 하면 권한은 한 팀장 정도의 그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명함을 외국계 행사에 디렉터를 받았는데 이사를 명함을 받았는데 우와 이사야라고 명함을 들고 떨지 마시고 보통 그분의 이제 역할이나 롤은 팀장, 팀장 조금 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회사마다 물론 좀 다르지만 굉장히 수평적인 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렉터 아니면 그냥 팀원이에요. 매니저는 그러니까 매니저가 보통 디렉터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팀장 아니면 팀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수평적이죠. 그리고 워낙 그 외국 문화 자체가 그냥 이름 부르는 문화잖아요. 아무리 CEO여도 그냥 이름 부르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예요. 그리고 더한 거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있죠. 그래서 팀장 내 윗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다음에 뭐 나보다 어린 사람이 뭐 다른 뭐 팀장이 됐는데 위에 오면 아 이거 나가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고 뭐 국가기관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무슨 겁차리 사시 몇 기가 위에 올라가면 그 윗사람들 다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30 몇 살 때 제 팀장은 25살이었어요. 자, 그 팀장의 역할은 그 팀이 매니징을 잘하는 사람이지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뭐 나이 50대 먹은 아저씨가 뭐 그냥 아직도 엔지니어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매니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아래라기보다는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이 적은 사람은 적더라도 그 사람이 매니징을 잘한다. 매니징을 잘하는 거랑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을 잘한다는 거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엔지니어링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매니징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이 적은 사람들이 뭐 윗사람이 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나이 어린 사람이 내 윗사람으로서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외국계 회사에서는 그건 당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개개인을 전문가로 인정을 많이 해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도 사람 리크루팅을 할 때도 누구 전문가를 찾지 그냥 제너럴리스트는 거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를 찾아요. 뭐의 전문가.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때도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이 회사에서 난 이거의 전문가야. 이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어. 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굉장히 젠틀하게 대해주는 거죠. 아무리 CIO든 뭐든 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얘는 그 분야의 전문가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경험을 비하면 저는 이제 보안 전문가 이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위에 있던 CIO였던 아저씨죠. 저랑 나이는 같지만 아저씨죠. 나도 봤으니까. 그 아저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오면서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뭐 보안과 관련된 뭘 얘기를 다른 사람이랑 하고 있었어요. 듣다가 그 중간에 했던 얘기가 잘 들었는데 그 기술적인 내용은 이 사람이 전문가다. 이 사람하고 얘기해라. 하고 딱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외국인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죠. 저는 사원 복지 같은 것도 뭐 꿈의 회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냥 프로스 콘스만 그냥 바꿨어요. 단점, 장점을 그냥 바꿨어요. 하나의 장점이 마찬가지로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리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결정을 했으면 그거는 법이에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다시 또 그만큼의 의사결정을 또 똑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다음부터 무조건 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도 되지 않아요. 아무 이유도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정에 의해서 업무 진행한다 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 외의 것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규정 외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규정 외의 것이 생기면 너무 일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자 보면 뭐 어떤 게 뭐가 예외 상황이 생기면 그냥 뭐 보통 유도리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 라고 하는 좋은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규정이 외의 것이 생기게 되면 그 외의 것을 규정에 반영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 진행이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그 규정이 100% 모든 케이스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이게 정말 크리티컬해가지고 막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롭죠. 자유에 대해서 그다음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르죠.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뭔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 의사결정을 하면서 얘기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뭐뭐 이런 거 했어.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건지에 대해서 다 명시를 해요. 어떻게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익스큐즈가 없어요. 누가 책임지는 거에 대한 익스큐즈가 없어요. 익스큐즈 뭐라는 거지? 예외 뭐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아니 그냥 내가 이 회사에서 10년을 일했는데 내가 뭐 윗사람이랑 뭐 고등학교 동창인데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의사결정에 의해서 된 거랑 자유로운 분위기 대신 책임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책임에 100% 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수평적 조직에서는 뭐 단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은 나이 어린 사람이 새파란 젊은이가 내 윗사람으로 가서 나한테 평가를 내린다는 거 정도? 근데 평가도 그냥 내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뭐 수평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개인을 전문가로 인정하는 것도 별로 굉장히 좋았던 문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분야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더 커나가기가 굉장히 좋죠. 하지만 그 전문이라고 하는 그 전문을 그 파트가 그 회사에서 필요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잘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회사들이 필요한 인사니 뭐니 이런 건 다 필요하잖아요. 회계 이런 건 필요하잖아요. 난 회계 전문가야. 하지만 회계라는 하는 항목은 회사에서 절대로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 절대로 안 잘릴 거예요.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할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했는데 이 사람은 오픈소스 전문가야. 근데 그 회사가 오픈소스를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어. 그 사람은 그냥 잘려요. 이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그냥 뭐 다른 데 넣어주지 뭐 다른 파트로 이렇게 해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국 회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쓰지 않아요. 절대. 대부분 절대로라기보다는 웬만하면 쓰지 않아요. 좀 이제 약간 얼굴 표정들이 이상해졌어요. 외국인과 일하는 기회가 좋다고 하는데 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하고 일하다 보면 시차를 맞출 수가 없어요. 시차를 맞출 수가 없어. 제가 3일 꼬박 안 자고 있었는데 그게 컨퍼런스 콜을 하기 위해서 3일은 좀 뻥이고 이틀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에 있는데 본사는 그 써니베이라고 하는 서부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일하는 파트너는 인도에 있는데 걔는 또 지금 영국에 출장 가 있고 걔 매니저는 인도에 있어. 그럼 시간을 어떻게든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맞출까요? 갑한테 맞추죠. 그죠? 본사에 맞춰요. 본사가 갑이니까. 갑을 컴퍼니 아시죠? 누가 갑이죠? 본사가 갑이에요. 우리는 을이고. 그러면 갑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시간으로 맞추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밤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랑 컨퍼런스 콜이 끝났어요. 그럼 또 얘네들이랑 또 해야 되죠. 얘네랑 또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네 4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퇴근할 때쯤 한 6시나 7시쯤 돼서 이제 가볼까라고 하면 얘는 이제 2시, 3시쯤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자기 일을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럼 야 이거 어떻게 되냐고 막 물어봐요. 그래? 그러면 또 이게 또 엔지니어링 또 이 마인드가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막 하다고요. 그럼 야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밤에 또 컨퍼런스 콜 하죠. 그럼 컨퍼런스 콜이 한 2시쯤 끝나요. 그러다면 그 다음날 그렇다고 또 정시에 출근 안 하냐? 또 정시에 출근해야죠. 한국 사람들하고 또 할 게 있으니까. 그럼 또 9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외국인하고 일할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잠잘 시간이나 이런 근무의 패턴이 이게 막 혼동이 생겨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너 어제 밤에 컨퍼런스 콜 했으니까 빨리 퇴근할래? 라는 거는 없죠. 뭘 가능은 하지만. 그래서 외국인과 일하다 보면 그런 기회는 많아지는 거 대신에 그런 시간에 대한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는 밤 시간인데 걔는 전화가 와요. 걔는 급하거든. 전화가 와요. 그럼 난 일을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요즘은 또 제가 그나마 그 회사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PC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메일 확인을 못했어요. 뭐 이런 거는 변명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또 배우면 이제 스마트폰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걔는 급하기 때문에 전화를 한 거고 하다 보면 거의 얼마 남았어요? 이영아 씨? 30분 오버하셨어요. 30분 오버했어요? 고마워요. 원래 1시간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번은 원래 10분짜리였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적당히 해. 그래서 쉽지 않아요. 여기 일하다 보면. 다음 사원복지는 뭐가 있냐면 안 좋은 점이 사원복지 좋은 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이제 하다 보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사원복지부터 없애거든요. 그럼 복지가 하나씩 없어져요. 복지가 제일 먼저 없어져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거 좋아서 왔는데라고 하는데 점점 하나씩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네 회사를 했는데 네 회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최근의 공통점. 철수. 자, 모토로라는 그러니까 IT 기업, 외국계 IT 기업이죠. 다 외국계 IT 기업인데 우리는 이제 IT를 하고 이제 개발을 하든 뭐 R&D를 하든 IT R&D를 하던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IT 관련된 R&D를 하는 회사들 중에 최근에 철수한 회사들이죠. 모토로라, 야후, HTC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마이크로소프트, 대부분 이 회사들은 작년 올해 초 안에 R&D MS는 철수는 안 했죠. R&D 부분만 없어졌죠. R&D 부분만 없어졌다기보다는 중국으로 넘어갔죠. 어쨌든 외국계 IT 회사들에서 R&D, IT에 관련된 개발이라든지 뭐 연구라든지 하는 부분은 없어져요. 그냥 없어져요. 이유는 아까 했던 것 중에 넘어가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이라는 회사는 전문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장점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위험성, 잡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은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임금이 싼 동남아나 인도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팬시한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있죠. IT 뭐 구글이라든지 뭐 레드햇이라든지 뭐 다양한 다른 그런 쪽도 아직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할 거 있죠. 그리고 외국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 뭐냐면 세일즈 회사예요. 세일즈 회사. 그러니까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본사에서 만들고 여기서 그냥 팔기만 하는 사람들이지 기술적으로 더 테크니컬하게 더 실력이 뛰어내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본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거의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일즈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제품을 팔고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뭐 개발을 하고 그런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1시간인 줄 알고 이렇게 1시간을 준비했는데 질문 혹시 없기 때문에 있나요? 혹시 질문? 이건 다 꼭 해야겠다. 예. 혹시 그 외국 물론 이제 그 한국 지사지만 외국 그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일하신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근데 혹시 이 한국에서 말고 뭐 외국으로 직접 나가서 일할 계획은 하지 않을까요? 전엔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무빙 내가 이제 본사로 이렇게 진출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야후 했을 때 본사로 갈 수 있었는데 본사로 가려고 하면 제 이사 비용을 다 내줘야 돼요. 회사에서. 그게 그쪽에 무슨 그런 법인가 봐요. 아니면 내가 내
내 돈을 들고 이사를 가든가 이게 비용이 한 1,000만 넘게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 뭐 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거의 한 5천 가까이 들어요. 그냥 비용이에요. 그냥 쓰고 버리는 거. 그러니까 5천 가까이 들어요. 그리고 가느냐. 그런데 갔는데 월급이 많으냐.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얼마를 받았는데 미국에 거기 가면 얼마를 받겠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던 서부 그 써니베이라고 하는 그 베이 에리어는 그 실리콘베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연봉 10만 불쯤 되면 우리나라 돈 한 1억쯤 되죠. 그분 되면 살기 어려워요. 10만 불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집세가 한 달에 한 250 가까이 나가죠. 250에서 300쯤 나가죠. 집세가 월세로. 거기는 전세가 없어요. 집을 사든지 월세를 해야 돼요.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그 미국 본사에 있던 애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제 뒷자리에 앉았는데 걔를 전세를 얻어줬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전세가 뭐냐는 거죠. 전세를 한참 설명했는데 그럼 집을 사는 건가? 아니야. 집을 사는 건 아니고 2달 그 데포짓을 맡기면 2년 동안 하는 거야. 그럼 월세? 아니 월세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설명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월세 아니면 집을 사야 돼요. 미국에 갔어요. 그럼 월세 250씩 내야 되고 의료보험 200씩 내야 되고 차 한 달에 100씩 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10만 불 돼도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쨌든 뭐 전 그것 때문에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뭐 부모님도 아프시고 뭐 하다 보니까 못 갔는데 기회는 몇 개에서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기회는 많아요. 본사 아니면 에이펙 본부 보통 싱가포르 아니면 홍콩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로 따지면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게 언제나 좋지만은 않아요. 또 갔는데 그러니까 그 조건에 따라 다른 거죠. 조건을 했는데 그냥 와라. 나는 회사에서 아무것도 보내줄 수 없다. 제가 봤던 게 그런 거죠. 아무것도 보내줄 수 없다. 네가 알아서 와라. 그럼 난 여기서 그냥 일할래.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그냥 미국 일을 하는 거죠. 어차피 뭐 인터넷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밤에 일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해서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외국계사의 제일 좋은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외국인과 하는 기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외국으로 트랜스퍼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 영어 잘해야 돼요. 그냥 잘해서는 안 되고 네이티브처럼 막 얘기해가지고 내가 불합리한 뭔가를 받았어요. 그럼 가서 싸워야죠. 가서 싸울 수도 있어야 돼요. 내 그 의지를 관철도 시켜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죠. 도움되셨나요? 질문은 이미 10분짜리 토크는 끝났기 때문에 퀘스천은 제가 이제 메일로 필요하시면 위에 메일은 제 이름이 조민재고 조민재를 영문 상태로 타이핑을 하시면 위에 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밑에 이제 제가 92년생일지도 몰라요. 뽀빠이라고 한 닉네임을 쓰고 92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메일이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든지 뭐 어떤 것들이 괜찮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뭐 질문이 안 해주시면 더 좋고 아니 그건 아니고 질문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좀 무서운 얘기 좀 아무런 얘기 좀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아까 했던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그 껍질을 깨고 나가실 순간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